안녕하십니까. 오늘 C++ 두 번째 시간 C++ 프로그래밍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C++를 이제 앞으로 3강, 4강, 5강 해서 20강까지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더 살을 붙여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잘 학습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목차는 첫 번째는 include IOStream, 두 번째 스탠다드 접두어,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주석, 그 다음에 cout 객체, 그 다음에 return문 컴파일 및 실행에 대해서 하나씩 이 개념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clude IOStream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 첫 시간 때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처음에 코딩을 한번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include, include IOStream입니다. 자, 여기서 샵은 전처리기로 컴파일을 시작하면 우선적으로 전처리기가 작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전처리기예요. 이 파일이 컴파일러가 먼저 이 파일을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나오겠죠. 나오다가 딱 여기에 걸려요. 처음에 오자마자 걸리죠. 자, 뭔가 include 하래. 샵은 전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컴퓨터야, 컴파일러야 전처리해. 뭘 전처리하냐면 include 뭔가를 포함해줘. 뭘 포함하냐면 IO 스트림에는 헤더 파일 전부 다 가져와. 그죠? IO 스트림의 헤더 파일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일단 그쪽으로 가요. 가서 IO 스트림에 있는 소스를 다 긁어옵니다. 0서부터 100까지 쫙 다 긁어와요. 긁어와서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스 코딩을 했지만 컴파일러는 요 사이에다가 다 붙여넣어요. 수 100줄이건 수 만줄이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한 줄, 두 줄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거기에 있는 소스는 다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러면 이 소스 양이 커지겠죠. 이 전체를 다 컴파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기 뭔가 전에 처리해줘. 뭘 하냐면 include 해줘. 뭔가 포함해줘. 뭘 포함해줘? IO 스트림 소스를 다 가져와서 여기다가 복사해줘.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파일이 시작되면 IO 스트림 헤더 파일의 내용이 소스 파일에 복사가 됩니다. IO 스트림은 out, 그 다음에 in, end line 등과 같은 입출력 객체를 정의한 헤더 파일입니다. IO 스트림은 표준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존재합니다. 예, 표준 라이브러리는 컴파일러 제작사가 만들어서 헤더 파일을 이용해서 배포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든 거의가 아니라 그냥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O 스트림은 기본적으로 그 입출력 객체를 나타내는 그런 객체들이 모여 있는 파일이 헤더 파일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td 접두어. 자, 이게 뭐냐면 실행 파일을 하나 소스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프로젝트를 만들면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추가를 해서 소스 파일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확장자 C++ 그대로 두고요. 헬로 월드라는 소스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lude 방금 했던 IO 스트림을 갖다가 include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void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std using namespace std 이걸 써주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 IO 스트림 입출력 객체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떠한 객체가 있냐면요. cout이라고 해서 문자를 그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그런 객체가 있습니다. 야, 객체야, 뭐 좀 출력해줘 라고 해서 컨트롤 프롬프트에서 문자를 주면 그대로 모니터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끝났어. 행 바꾸면서 끝내. 그러면 end line이라는
이렇게 그 종료 문자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iostream이라는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cout 그 다음에 endl이라는 이런 객체를 사용했더니 이게 빨간 줄로 가죠. 뭔가 에러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객체 누군가 만들었겠죠. 누가 만들어요? 지금은 이 컴파일러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컴파일러를 만든 제작사 마이크로소프트겠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cout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나도 cout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또 어디 저기 뭐 지구 반대편에 뭐 멕시코, 브라질 그쪽에 누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중복돼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나는 브라질에 누군가가 cout이라는 거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몰라. 근데 나는 그냥 만들어 볼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우연하게 프로젝트를 같이 하다 보니까 중복돼요. 이렇게. 그럼 부딪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녀석은 이쪽에 있는 녀석끼리 모으고 이쪽에 있는 녀석은 이쪽에 있는 녀석끼리 모으고 모아서 꼬리표를 하나씩 달아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꼬리표를 스탠다드라고 하면 이쪽에 MS에서 만든 건 다 스탠다드 안에 포함해. 그죠? 쉽게 어떻게 보면 그룹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룹명. 스탠다드 안에 있는 C 아웃 객체. 그죠? 요거는 뭐 마이라고 하면 마이 그룹 안에 있는 C 아웃 객체. 남미 그룹 안에 있는 C 아웃 객체.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는 거죠. 그룹별로. 그러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처음에 C 아웃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땡땡 이렇게 해주면 예,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졌죠. 근데 모든 걸 다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계속 쓰면서 앞으로도 쓰면서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가장 상단에다가 뭐라고 하나만 어떻게 using namespace 그다음에 나는 std 거 먼저 기본적으로 쓸 거야 라고 명시를 해주면 아이고 네, 저기 세미콜론이요 문장 끝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는 이 객체 앞에 스탠다드가 그냥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위쪽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걸 얘를 쓰겠다라고 명시해 줬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명시 안 하고 생략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std 접두어는 using namespace로 대처할 수 있다. C++의 표준 라이브러리, 변수, 함수 등은 스탠다드 표준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접두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죠? 아까 우리 소수역에서 여기 다 써줬죠 하나씩. 너무 불편하죠? 그죠? 개발자가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번 스탠다드를 접두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using namespace를 써서 얘를 명시를 해주면 앞으로 특별히 명시 안 해주면 무조건 얘를 먼저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준 라이브러리 사용이 불편한 점 이렇게 다 붙여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지금은 객체명 붙였는데 나중에 함수를 또 쓰려면 함수명도 다 앞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렇게 코드를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은 코드로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 C++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메인 함수부터 호출됨. C 언어도 마찬가지였죠.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딱 시작되면 운영체제가 가장 먼저 누굴 찾아요? 메인아 어딨어? 메인아 어딨어? 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인을 찾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는 모든 C++ 프로그램에 꼭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없으면 안 되겠죠. 찾지를 못해요. 메인 함수는 모든 C++ 프로그램에 꼭 존재해야 함. 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종속되는 경우 메인 함수 필요 없음.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프로그램은 무조건 메인 함수가 하나 있어야지 무조건 실행이 되겠죠. 운영체제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개발하고 있는 게 어떤 다른 프로그램 안에 있는 또 다른 이렇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얘는 메인 함수가 필요 있다 없다? 없겠죠. 다른 곳에서 얘를 호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경우에는 메인 함수가 필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의 형태는 C 언어 동일합니다. 이거 뭐 설명드릴까요? 먼저 반환형.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인트가 시작되고 중괄호가 시작이고 중괄호가 끝나는 겁니다. 시작해서 끝나고 나서 리턴 0을 반환해 주죠. 이 반환 데이터의 자료형을 여기다 명시를 해줍니다. 자, 리턴으로 0을 해줬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운영체제가 다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됐을 때 0을 반환해 줍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운영체제는 0을 메인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0을 받았으면 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되고 종료가 됐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함수명이 들어가고 void 매개 변수가 없을 때 무엇이 없다 void를 우리가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turn은 이렇게 실제로 리턴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석인데요. 주석은 C++ 파일에서 컴파일러가 컴파일하지 않는 소스입니다. 자, 제가 C++ 처음에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C++은 C 언어를 확장하는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C 언어를 이미 하셨던 분들은 뭐 주석이라든가 메인 함수 별 어려움이 없이 그렇죠? 이미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자, 처음 근데 하시는 분들 C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C++ 먼저 하고 싶어요. 하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기본적인 내용, 지금 하는 강의들 기본적인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굳이 또 시간 낭비하면서 C까지 가서 재공부하고 다시 공부하고 오지 않아도 될 겁니다. 물론 시간이 되시면 C 먼저 공부하시는 게 권장사항이에요. 네, 시간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나씩 기본적인 내용들 하나씩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C 파일에서 컴파일러가 컴파일하지 않는 소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메인 함수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hello 뭐 C 월드, hello 자바 월드, hello B 월드. B는 뭐냐면 C 언어의 엄마입니다, 엄마. B 언어를 계승해서 업그레이드한 언어가 C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아, 자바는 C교로 조금 거리가 있는데 얘는 좀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치면 컴파일러가 위에서부터 컴파일을 다 하다가 이 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컴파일 합니다. 이거 컴파일하고 이거 컴파일하다가 주석 만났죠. 그러면 얘는 컴파일하지 않고 그냥 스킵합니다. 그리고 얘를 컴파일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언어마다 다 주석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C 언어에서는 한 줄 주석 처리할 때는 이렇게 칩니다. 네, 한 줄 주석은 이렇게 슬러시 하면 한 줄 주석이 되고요. 좀 여러 줄을 한 번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슬러시 에스타리크 그 다음에 슬러시 에스타리크 슬러시 이렇게 해주면 요 안에 들어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주석 처리가 돼서 모든 것이 다 컴파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는 많은 양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적은 양을 할 때는 슬러시 두 개로 한 줄 라인 한 줄 주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out 객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에 출력을 하게 해주는 객체예요. 어디 있다고요? IO 스트림이라는 헤더 파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쓰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 std를 우리가 쓰는데 위쪽에 상단에다 한번 명시를 해줌으로써 더 이상 앞에 명시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Cout 객체는 문자열을 출력하며 이렇게 꺾은 거 두 개를 해서 연산자를 이용한다. 연산자를 이용해서 오른쪽의 문자를 모니터에 출력함. 일반적으로 문자의 마지막에는 개행, n, 개행 또는 end라인을 이용해서 개행함. 모니터에 출력하는 형태. 자, 이게 C하고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나죠. 자, 우리가 먼저 뭔가를 모니터에 출력을 한다. 그러면 C에서는 print f를 이용했습니다. 함수. C++에서는 조금 더 세련되게 뭘 이용하냐면 Cout이라는 객체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Cout아 나 이거 좀 출력해줘 라고 할 때 이런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줄 또 개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n 하시면 되고요. 문장 종료 세미콜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한 줄 넘어가서 이번에는 C 월드라고 타입하고 싶어요.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한 줄 넘어가서 뭐라고? P 월드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바 월드 먹겠는데 요 역슬래시 eng 말고 어떤 객체가 있냐면 또 지원해주는 객체 중에 end line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and l이에요. 이런 걸 넣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계행을 하면서 계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객체입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 출력하는 방법 이제 매번 이렇게 쓸 거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가지만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여기다가 계속 이어서 쓸 수가 있어요. 헬로 월드 출력하고 나서 계행하고 이렇게 출력하고 나서 다른 거 출력하고 싶어. 자, 이렇게 하면은 탭이에요, 탭. 탭 4칸, 8칸 나가는 거 알죠? 띄어쓰는 거. 탭을 한번 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타이핑 다른 걸 또 타이핑하고 싶어요.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hello C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end line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연산자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어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면 이렇게 다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이런 계행은 문장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죠. 계행되고 탭에 의해서 뛰어 나가죠. 근데 이 엔드라인 객체 있죠. 요거는 이렇게 중간에는 삽입할 수가 없어요. 항상 끝에만 이렇게 우리가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리턴문 함수의 종료를 알리는 기능과 함수 호출부 쪽으로 값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메인 함수에서 리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운영체제가 가장 먼저 프로세스가 실행되면 메인 함수를 찾고요. 모든 것을 다 어마어마한 작업을 막 했겠죠. 그러면서 종료될 때 프로세스가 종료할 때 운영체제로 0을 반환해 줍니다. 호출한 곳으로 운영체제가 얘를 부른 거죠. 메인을 찾은 거죠. 그러면 호출부는 운영체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운영체제 쪽으로 0을 줍니다. 그래서 0을 주면 함수가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제대로 종료됐구나. 그러고 나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제로화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부에서 호출을 하고 함수 정의부에서 작업한 다음에 리턴을 줍니다. 반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컴파일 및 실행. 이거는 어떤 소스를 우리가 작성을 하고 나서 컴파일 해봐야 돼요. 컴파일은 무슨 단계? 이 소스가 제대로 소스가 다 정상적으로 코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기본적으로 1차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하고 나면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 수가 있겠고요. 나는 컴파일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빌드에 들어가서 컴파일 메뉴 누르시면 이렇게 밑에 출력창에 성공이 몇 개 됐는지 실패 몇 개 됐는지 이런 기본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솔루션 빌드까지 다 해보고 싶다. 그러면 exe 파일 실행 파일까지 만들어지고요. 그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 경로가 여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난 실행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콘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죠. 그래서 콘솔을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램 실행까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키보드에 O 누르시면 컴파일, 실행, 실행 파일 만드는 거, 링크 작업,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 파일까지 우리가 실행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 이걸 그렇게 구분 짓진 않아요. 뭐 이번에 컴파일 한번 해봐야지, 솔루션 빌드 해봐야지. 보통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작성하고 나서 이제 봐야 되겠죠. 한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코딩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그럴 때 그냥 컨트롤 키 누르고 F5 누르시면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실행 파일이 어디 생겼는지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과물도 이렇게 화면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내용인 것 같은데 기본적인 내용, C++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C++를 언어를 처음 하시는데 C를 안 하고 C++를 했다. 그런 분들은 꼭 두세 번 장표를 넘겨가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물론 코딩 직접 다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 언어를 하신 분들은 달라진 내용 몇 가지만 유념해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헬로월드 있죠? 헬로월드 예제 꼭 직접
직접 코딩을 해서 결과물까지 실행까지 해보는 습관 들이시면 좋을 듯 합니다.